여러분 3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3교시에서는 그 보더의 그 여러 가지 속성을 지정해 주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더를 이제 적게 되면 그게 이제 그 테두리에 대한 그 속성을 지정을 이제 하는 방법이죠. 근데 이제 그 테두리에 대해서 다양한 그 색깔이라든지 그다음에 점선, 실선, 뭐 이중선, 뭐 그다음에 이제 여러 입체적인 효과를 지정을 할 수가 있고, 요거를 이제 그 뭐 우리가 탑, 그다음에 이제 라이트, 바텀, 그다음에 레프트 이제 서로 다르게 또 지정해 주는 이제 방법이 있어요. 또 색깔도 다르게 이제 할 수가 있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적용한 예제를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갖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그 보더의 어떤 그 박스의 어떤 크기를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보더에다가 마이너스 이래가지고 위드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테두리의 두께 중에 이제 가로 방향에 있는 보더를 이제 또 별도로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안 하게 되면 이제 뭐 전체를 다 적용을 하는 거고, 보더의 마이너스 하이트다 그러면 이제 그 세로의 보더에 해당되는 거고, 이렇게 보더 마이너스 위드스다 그러면 경계선의 가로, 또 여기다가 보더 위드스 탑 마이너스 탑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위에 있는 거 뭐 이렇게 또 따로 지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래 이제 그 가로 방향의 위아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더 위드스 탑, 보더 위드스 마이너스 바텀, 또 이제 세로 방향도 이제 왼쪽에 있는 거와 오른쪽에 있는 게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 방향을 지정해 줄 수가 있고, 이제 보통은 이제 크기를 지정하는 방법은 우리가 픽셀, 포인트, 센티미터, 그 다음에 퍼센트 다 쓸 수가 있고, 이렇게 이제 thin, medium, thick 이렇게 해가지고 1픽셀, 3픽셀, 5픽셀 이미 이제 정의가 돼 있는 이런 것들로 또 이제 적을 수가 있고, 그냥 1픽셀, 3픽셀, 5픽셀로 이제 값을 적어줘도 되고, 뭐 그런 이제 그 편한 대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보더 마이너스 컬러라고 하는 속성은 뭐냐면 이제 그 테두리의 이제 색깔을 지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색깔을 지정을 해줄 때 색상 이름을 이제 그 적어주려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요 색상의 이름을 다 이제 알아야 되겠죠. 물론 이제 뭐 레드, 그린, 블루, 그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퍼플 뭐 이런 걸 알 수 있지만, 보통은 이제 구체적으로 요 디자인하는 사람들에서 보면 요 16진수 값을 많이 써요. 그렇죠? 그래서 요 방법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그거를 이제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진법에 대해서 좀 알고 있죠? 진법. 그래서 우리가 10진수는 10개의 숫자를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0부터 9까지 쓰는 거고, 이진수는 이제 0하고 1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16진수에서는 16개의 숫자를 10진수를 쓰는데, 그 0에서부터 9까지 10개를 쓰죠. 그럼 나머지 그 6개를 어떻게 쓰느냐? 그러니까 알파벳을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렇죠? 한 자리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10진수 10은 A, 10진수 11은 B. 제가 왼쪽에다가 이렇게 써놨죠. 그러니까 10진수 12는 C, 10진수 13은 D, 뭐 10진수 14는 E, 15는 이제 F. 그래서 F라고 하면 얘가 16진수로구나. 그리고 10진수로 15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약속을 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10진수로 하게 되면 두 자리의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알파벳을 이제 빌려다가 이제 쓰는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그 위에 왼쪽에 있는 거를 보면 두 번째 행에 있는 거 있죠? 실버 색깔인데 얘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 하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자, 샤프는 16진수로 표현할 때 처음 쓰는 방법이에요. 자, 16진수인데 C와 0, C와 0, C와 0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앞에 있는 두 개가 뭐냐 하면 레드 색깔을 얘기하는 거예요. 레드 색깔. 즉 레드 색깔은 16진수로 C0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린 색깔을 얘기해요. 그래서 레드, 그린, C형, 그 다음에 마지막에 C형은 또 블루예요. 즉 레드, 그린, 블루 세 가지 값에 대해서 16진수로 C형, C형, C형을 하게 되면, 그죠? 이게 이제 보면 이제 10진수로는 192인데,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왼쪽에 제가 또 설명을 해놨죠. 첫 번째 두 개의 그 C형은 16진수로, 10진수로 표현하게 되면, 이제, C가 12라고 돼 있잖아. 그쵸? C가 12. 그래서 12 곱하기 16 더하기 0 곱하기 16의 0승. 그래서 이제 1이 되고. 그래서 이제 0은 이제 뭐 의미가 없고 12 곱하기 16을 하게 되면 10진수로 192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10진수 값이 192가 나온 거고, 이제 두 번째 있는 C형도 똑같은 거니까, 레드, 그린, 블루가 똑같이 192가 나온 거예요. 그쵸?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거 80, 80, 80, 80, 80, 00? 레드와 그린이 똑같다라는 거죠. 앞에 있는 두 개가 레드가 80, 그린도 80, 블루가 00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8 곱하기 16 더하기 0 곱하기 1을 하게 되면 10진수로 128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세 번째 있는 그레이 색깔은 이제 그걸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전체가 여기 보면 이제 각각의 16진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16개는 4비트가 필요하죠. 4비트. 2의 4승은 16이니까. 그래서 레드 색깔을 표현하기 위해서 두 개를 차지하기 때문에 4비트 더하기 4비트 8비트예요. 그래서 레드 색깔 8비트. 그래서 서로 다른 레드 색깔을 8비트, 2의 8승. 즉 이제 256가지의 서로 다른 빨간색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옅은 빨간색부터 진한 빨간색까지. 그렇죠? 0이면 이제 레드가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거고, 256이면 완전하게 이제 진한 빨간색이 들어간 건데, 0이라는 걸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256까지의 서로 다른 거를 0부터 255까지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레드 색깔의 범위를 10진수로 표현하게 되면 0부터 255까지, 16진수는 0부터 FF까지. 그렇죠? 그래서 FF를 10진수로 표현하게 되면 255가 되는 거예요. 왼쪽에 아래에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0부터 255까지 10진수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얘를 CSS에서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16진수 값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 앞에 있는 두 개 레드,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두 개 그린, 마지막에 뒤에 있는 세 개 블루 색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0부터 255까지의 범위 중에 128이라고 하는 건 중간 정도 섞은 거죠. 그러니까 레드 색깔과 그린 색깔, 블루 색깔을 각각 중간 정도의 그 범위에 해당되는 걸 섞으면 이렇게 그레이 색깔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레드, 그린, 블루가 00의 값을 다 포함하면 얘가 검정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검정색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FF 세 가지를 하게 되면 하얀색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가 이제 FFFF라고 돼 있죠? 그게 이제 그 세 가지 색깔을 동일한 색깔로 가장 큰 값을 이제 세 가지를 합하면 255, 255, 255인데 10진수로 얘가 하얀 색깔이로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색상을 표현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레드, 그린, 블루로 RGB 방법이 있고 CMYK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보통 CSS에서는 이렇게 색깔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16진수 값으로 보통 입력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안 그러면 이제 외쪽에 있는 색상의 이름을 다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정확하게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요 정확한 색상의 범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거와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요 16진수 값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각각의 레드, 그린, 블루로 표현하고 2비트씩 차지하고 각각은 16진수이기 때문에 각각은 4비트고, 그래서 레드 색깔은 4비트, 4비트, 8비트. 그래서 2의 8승. 즉 256인데 그게 0부터 255까지의 서로 다른 레드 색깔, 각각 이제 그린도 서로 다른 0부터 255개, 블루도 0부터 255까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즉 각각의 8비트, 8비트, 8비트이기 때문에 38에 24, 24비트를 쓰고 있는 거예요. 2의 24승에 서로 다른 색깔을
이제 CSS에서는 다루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10진수에서 16진수로 바꿀 때는 우리가 16으로 나눠서 나머지를 이제 찾아가는 방법도 이제 여러분들 공부를 해 두셔야 되고, 이렇게 16진수에서 10진수로 바꾸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제가 시험 문제도 낼 예정이기 때문에 요 색깔에 대해서 16진수를 10진수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 다음에 10진수로 나온 값을 16으로 나누면서 나머지로 가져갈 때 그 나머지 값을 어떻게 16진수로 또 표현하느냐 라는 기본적인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웠었던 컴퓨터 개론 시간에 배웠었던 진법 변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다시 한번 좀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더 마이너스 스타일. 우리가 보더의 크기 지정하는 방법과 색깔 지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스타일을 지정하는 방법인데, 요거는 이제 뭐 점선으로 할래, 칠선으로 할래, 아니면 두개선으로 할래, 뭐 이렇게 입체적인 효과로 뭐 오목한 선으로 할래, 볼록한 선으로 할래. 그래서 이제 요 속성 값을 이제 보더 마이너스 스타일 땡땡 솔리드 이러면 테두리를 실선으로 이제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스타일을 설정하는 방법을 또 이제 이해를 하고 결과를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많은 예제들이 좀 있는데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선택하시면 되고, 박스에 대해서 이제 순서대로 이제 위에가 돼 있죠. 첫 번째 거는 이제 보더가 없는 경우고, 폰트는 기본적으로 콘솔라스라는 이제 폰트를 쓴 거고, 패밀리로, 폰트 패밀리 하게 되면 대부분 다 이제 콘솔라스가 기본적으로 폰트로 쓰겠다. 별도의 지정이 없으면 이런 얘기예요. 그죠? 보더 스타일은 첫 번째 거는 이제 없는 거고, 이제 두 번째 게 이제 히든 이러면 이제 숨기는 거고, 닷디드 이러면 점선, 대시드 이러면 이제 약간 긴 점선, 솔리드는 이제 이제 실선, 그 다음에 더블은 이제 이중선. 이제 이렇게 스타일에다가 탑, 그 다음에 라이트, 바텀, 레프트라고 지정 안 하면 다 똑같이 지정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셋, 아웃셋은 이제 내부, 위쪽에, 아래쪽에 볼록선이 생기는 거고. 우리 맨 마지막에 보면 H3의 믹스를 보면 보더 스타일이 닷디드, 대시드, 솔리드, 더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요거는 뭘까요? 우리가 이제 아까 직전 2교시에서 살펴봤지만 어떻게? 시계 방향. 맨 위에 있는 게 탑이에요. 맨 아래,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거 보면 맨 위에 탑은 어떻게? 닷디드로 하겠다. 점선으로.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로 가면 안 돼요. 대시드니까. 두 번째 게 대시드. 그죠? 시계 방향. 대시드니까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긴 이제 점선이 되는 거고. 아래쪽으로 가죠. 이제 솔리드. 아래쪽 솔리드. 그 다음에 왼쪽이 더블. 그렇죠? 그래서 더블로 이중선이 그어져 있는 거야. 맨 아래쪽. 그러니까 오른쪽 아래쪽에 보면 믹스 보더라고 한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순서대로 이렇게 적게 되면 어떻게? 시계 방향으로 탑, 라이트, 바텀, 레프트. 그렇죠? 요거를 잊지 마세요. 세 개 적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기억을 더듬으면 왼쪽과 오른쪽이 같아 가니까 그죠? 맨 왼쪽에 있는 게 위, 맨 뒤에 있는 게 아래. 가운데 있는 게 왼쪽, 오른쪽. 똑같이 하겠다라는 거고. 두 개만 있으면 위아래가 같이 가니까 첫 번째 게 위아래, 두 번째 게 왼쪽, 오른쪽. 그죠? 그래서 그거를 좀 잊지 마시고, 이게 좀 불편하면 보더 마이너스 스타일 마이너스 탑 닷디드 땡땡 보더 마이너스 스타일 마이너스 라이트 대시드 그렇죠? 세미콜론 이렇게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길어지니까 그래서 이 방법을 쓰고 다른 사람이 만든 코드를 볼 때도 이렇게 하게 되면 시계 방향 왼쪽 오른쪽 같이 가는구나 가운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위아래 같이 가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나오는 건 항상 탑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항상 탑부터 시작하고 위아래가 같이 간다 왼쪽 오른쪽이 같이 간다. 그래서 요 개념만 좀 잊지 마시면 오랫동안 기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배웠었던 여러 가지 테두리 스타일을 같이 좀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혼합적으로. 그죠? 색깔도 좀 바꿔보고, 배경색도 좀 바꿔보고, 박스의 테두리를 왼쪽, 오른쪽, 위아래 좀 바꿔가면서
좀 지정했을 때 어떠한 효과들이 있느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박스의 어떤 색깔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왼쪽 오른쪽 위아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그 사전에 표현할 방법을 잘 정의를 한 다음에 이렇게 그 스타일로 그 보통 이제 클래스로 만들어서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쓰는 방법이 이제 일반적인 방법이고, 여러분들 이제 이 방법을 좀 이제 쓰시면 돼요. 이게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결과를 먼저 보면 맨 위에 있는 것처럼 하고 싶다. 그럴 때 요거에 해당되는 클래스가 BT1이죠. 그래서 BT1을 찾아보는 거예요. 저때 BT1을 만들어요. 일반적인 바디는 이제 뭐 진하게 위에 보면 볼드체 12폰트에다가 콘솔라스라는 걸 하겠다라는 거고, 그 폰트의 그 글씨체를. 그 다음에 점 BT1은 이제 여기서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BT1에 해당되는 거를 이렇게 클래스로 만들고, 그 박스를 P 클래스로 선언해서 BT1을 불러서 쓰는 그 내부 스타일 문서 방법을 쓰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BT1을 보면 아쿠아 색깔에다가 빨간색으로 표현하는데, 마진의 바텀은, 마진은 뭐라 그랬어요? 바깥쪽 여백. 그쵸? 바깥쪽 여백의 아래쪽은 15픽셀이로구나. 그 다음 패딩의 왼쪽은, 내부는 이제 내부의 여백은 50픽셀을 띄워서 시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보더 스타일은 덧띠드로 하겠다. 이거는 이제 하나만 정해져 있고, 왼쪽 아래쪽, 그 다음에 위아래 뭐 왼쪽 오른쪽 정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똑같이 다 점선으로 표현하는 거고, 보더의 그 굵기를 두껍게, 그쵸? 그래서 진하게 두껍게 나온 거고, 보더의 색깔은 그린색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러 가지를 혼합해서 쓰는 방법,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어떻게 돼요? 요 속성에 대해서 영어를 좀 이해를 하면, 그쵸? 좀 많이 좀 편하겠죠. 외우지 않더라도. 나중에 이제 필요에 따라서 속성을 보고 정의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볼까요? 두 번째 거는 BT2라는 건데, BT2를 보면 배경색이 실버 색깔에다가 그린 색깔로 이제 그 글씨 색깔을 지정을 했고, 마진이 20픽셀이면 위아래 왼쪽 오른쪽 다 20픽셀 띄우겠다 이런 얘기가 바깥쪽을. 패딩은 두 개가 적혔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안쪽 여백 위아래 5픽셀, 왼쪽 오른쪽 10픽셀 뭐 이렇게 띄우겠다라는 거죠. 두 개 있을 때. 보더의 스타일은 솔리드로 두껍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보더의 위드스가 4개로 돼 있어요. 그러면 항상 탑부터 시작하라고 그랬구나 교수님이. 탑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4개 있을 때는 시계 방향. 그죠? 보더의 두께를 서로 다르게 하고 싶은데, 첫 번째 거는 탑이니까 1픽셀.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가죠? 오른쪽 3픽셀. 그쵸? 그 다음에 아래쪽 5픽셀. 그 다음에 왼쪽 3픽셀. 그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쵸? 이 색깔이 서로 다른 이유는 뭐예요? 그 밑에 보면 보더 컬러를 서로 다르게 한 거예요. 그죠? 탑부터 간다 그랬으니까 위에가 네이비 색깔, 오른쪽 빨간색, 아래쪽 뭐 푸치시아 색깔, 왼쪽에 블랙 색깔. 이렇게 이제 색깔의 이름을 지을 수도 있고, 여기다가 앞에서 본 네이비 색깔 샤프에다가 뭐 레드, 그린, 블루 이렇게 쓰셔도 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제 이렇게 한 칸씩 띄워야 된다라는 거는 이제 유념을 해 두시고, 세 번째 걸 볼까요? 이제 보는 방법을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익숙해졌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좀 보실래요? 보면 백그라운드 컬러 그레이 세 번째 거죠. 세 번째 거. 그다음에 퍼플 색깔에다가 자 마진이 3개만 적혀 있어요. 3개다 그러면 항상 탑부터 시작하려고 그랬구나. 탑은 50픽셀. 왼쪽 오른쪽이 같이 가는구나. 왼쪽 오른쪽이 15픽셀.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게 아래 20픽셀. 저 바깥쪽 옆에. 그 다음에 패딩은 20픽셀. 위아래 왼쪽 오른쪽 다 20픽셀 띄울게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보도 스타일은 2개만 적혀 있죠? 2개면 뭐 위아래 같이 가고, 두 번째 거는 왼쪽 오른쪽. 그렇죠? 위아래를 대시드로, 왼쪽 오른쪽을 이중선으로 이렇게 표현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보더 위드스는 이제 5픽셀, 0픽셀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보더 컬러는 레드로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왼쪽 오른쪽에 색깔로 구분 안 된 게 0픽셀로 이제 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BT4 보더의 탑. 보더의 탑을 하는데, 얘는 이제 위에 것만 5픽셀로 하고 솔리드 진하게 빨간색으로. 그렇죠? 아래쪽은 보더의 바텀은 마찬가지로 5픽셀의 솔리드 레드. 뭐 똑같이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두 개로만 적어서 이제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솔리드와 레드를 이제 서로 다르게 이제 세 가지 요소를 지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세 개 적은 거고, 왼쪽과 이제 오른쪽은 별도 지정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나오는 형태로 이제 출력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예제죠. 실제적으로 이제 네 가지로 이렇게 다 표현하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웹사이트를 만드는 경우는 없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를 하기 위해서인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어떻게 이제 구분하고, 그다음 각각을 박스로 표현했을 때, 내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내용들을 어디다가 넣을 것이고, 거기에 박스 색깔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그놈을 위아래 여백, 왼쪽 오른쪽 여백을 또 어떻게 띄울 것이며, 안쪽에 있는 패딩 영역을 또 어느 정도 크기로 가져갈 것이며, 그렇죠? 그 다음에 필요한 어떠한 안에 있는 컨텐츠 색깔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그렇죠? 이것들을 어떻게 또 정리해서 나타낼 것이며, 그렇죠? 행과열로 또 어떻게 나타낼 것이며, 이걸 다 정의를 한 다음에 요거에 관련된 클래스를 각각 정의를 해서 쓰셔도 되고, 공통적인 기능을 하나 만들어서 하나를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기능에 대해서만 클래스로 만들어서 정의를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클래스로 만들고, 또 어떤 건 아이디로 만들어서 한 번만 적용할 수 있게끔 또 아이디 방법을 적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의된 디자인을 여러 사람들에게 공유하기 위해서는 외부 클래스 파일로 만들어서 이 영역에 들어가 있는 모든 박스 영역의 p 태그 영역은 다 요걸로 해라 라고 했을 때 이 디자인으로 해라, 뭐 a.css 파일로 해라, 그 다음에 div 영역은 b.css로 해라 라고 해서 이게 이제 일관성 있는 디자인이 다 가능하게끔 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제 개념이 요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지금 형태는 이제 여러 가지로 오른쪽 아래에 보면 이제 보이기가 좀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방법은 없죠. 웹사이트를 이렇게 이제 다양한 여러 가지를 섞어서 하는 경우는 없고, 요거를 이제 이 중에 어떤 영역은 요 영역으로 함으로써 A라는 사람이 만든 A라는 뭐 예를 들면 A라는 전자상거래 사이트, B라는 전자상거래 사이트가 동일한 디자인으로 하게 되면 두 번의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동일한 디자인을 적용해서 서로 일관성 있게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웹사이트 문서들은 이렇게 CSS 디자인 요소를 별도의 팀이 만들고, 그다음에 HTML 디자인 태그 언어 쪽에 또 이제 문서 구조를 만들고, 그다음에 동적인 요소의 기능들을 자바스크립트로 써서 서로 이제 논의하면서 이제 효율적인 정보 표현 방법들을 찾아가고 있는 게 일반적인 웹사이트 구축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 이제 지금까지도 이제 테두리 스타일도 많이 배웠죠? 그 다음에 박스 크기 속성 지정하는 거 이따 배웠고, 이전에 배웠고, 그다음에 박스 모델의 기본적인 개념, 그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나머지 거는 또 기타 다른 속성에 대해서 배우면 기본적인 이제 박스 모델을 설계하고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